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제가 이제 법원에 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다 보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판사 면전에서 검사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곧 탄론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어제도 김용전 부원장 재판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동규 씨가 지금 재판을 못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사건이나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재판부에 전부 의견서를 내고 아파서 난 못 나가겠다 당분간. 그래서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다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 증인신문도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유동규 씨를 맨 뒤로 밀어놓고 다른 증인들부터 신문을 하자. 유동규 씨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순서를 다 바꾸자. 그래서 재판장이 검사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검사들이 좋대요. 그래서 또 변호인도 그러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참고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수용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이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용을 하면서도 아쉬우니까 재판장님이 유동규 씨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데, 정작 유동규 씨는 지금도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도 하고 있냐? 재판에 이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관련 방송을 보지는 않지만 혹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거다. 그러니까 예전이라 하면 유동규 씨가 아파서 못 나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최근에 이제 올린 거라는 얘기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유동규 씨는 1시간이 넘는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본인이 건강 상태 곧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검사가 모르고 한 얘기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만약에 재판장이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어야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거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검사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유동규 씨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간간히 들어보면 본인이 공판에서 있었던 내용을 리뷰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다음 주에 있을, 며칠 뒤에 있을 증언 내용을 사전에 예습하듯이 얘기를 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검사들한테 나 이런 방향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미리 힌트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네가 몇 월 며칠자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신문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그 내용까지도 확인하고 있다, 그것을 공판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본인이 직접 보진 않더라도 실무관이나 수사관이 모니터를 해서 주요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검사가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 얘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 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들이 얄팍한 거짓말을 한다고, 일주일 만에 들통났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김용전 부원장 사건에서 정치자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날, 검사는 김용 부원장이 이 카페 골목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출차하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뜨더라. 그러니 그 사이에 유동규 씨 집 앞에 가서 돈을 받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전 부원장 측에서, 아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저녁에 그 앞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차를 미리 출차를 해놓고 그 지인들과 마저 시간을 보내고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검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무슨 펜스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이런 주차장이 아니고 길거리에 선 그어놓은 노상주차장이다. 주차관리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바로 그런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미리 출차해놓고 말고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마치 확인한 듯이.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김용전 부원장 측에서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김용전 부원장의 기억대로 펜스가 쳐져 있고 차단기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영주차장이 맞았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봤더니 그 앞에 주차 단속을 받지 않고 저녁에는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그게 일주일 만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거든요. 이렇게 빤한 거짓말을, 곧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한다. 증인들한테는 수시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것 역시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검사입니다. 근데 이 검사들의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한 거짓말, 누가 봐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 왜곡죄가 있으면 이런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뭐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그 시민언론 민들레 고일석 기자께서 어젠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모아서 기사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기사 링크는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이제 텍스트로 읽어보시면은 더 여러 가지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이거 증인들이 만약에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면요, 그리고 그 증언이 검사들 마음에 안 들면요, 이거 위증죄로 처벌하겠다고, 위증죄로 기소하겠다고 할 사항들입니다. 근데 특히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이 본인들이 수사하고 본인들이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이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참고인 진술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본인 검사가 질문을 한 것을 마치 진술자가 답변한 것처럼 문답이 뒤집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진술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그 중에 조금이라도 달라진 진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기재해 놓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부터 방청을 하면서 보면 너무나 자주 목격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법정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을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죠. 언론에서 그런 내용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인지 검사들이 아주 맘 편하게 거짓말을 해요. 판사를 기망하는 거죠, 재판부를. 언론에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확인된 것들이 즉각 보도가 되고 하면 검사들도 감히 판사 앞에서 그렇게 판사를 속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기사를 보실 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든지 또는 법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관해서 그걸 따옴표 쳐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걸러서 교차 확인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민주시민은 굉장히 피곤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신뢰도 높은 기사를 보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러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제 점심때 휴정 시간이라서 저도 이제 곧 오후 공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전에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 검찰의 검사의 거짓말이 일주일 만에 들통났을 때, 검찰의 얄팍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버릇을 못 고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 김용전 부원장 사건에서 법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때 그 일도. 다만 그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니까 반부패 3부에서 아마 했을 거고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은 뇌물 사건은 반부패 1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심각하죠.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쟤를 반드시 구속시켜서 내가 구속 기소를 할 거야 또는 기소를 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 사람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본인들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증거나 진술을
어떻게 하겠는가? 오염시키지 않겠는가? 왜곡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의 국제가 있으면 이런 거 꼭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런 식으로 진술했으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검사가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재판부라도 이런 사실이 사후적으로라도 확인이 되면 그와 같은 검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줘야죠. 재판부가 유일하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 아닙니까? 기관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판결에 반영을 해줘야죠. 자,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도 아마 변호인단은 그 유동규 씨 유튜브 방송을 직접 확인을 못했는지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라도 혹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그 공영주차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만에 또 반박당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럼 법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재판부를 기망했던 사실이 일주일 만에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들은 검사들을 대체로 믿어요. 에이, 검찰이 그럴 리가 있어? 우리랑 같이 사법시험 출신인데, 우리랑 같이 변호사 시험 패스한 사람들인데 그럴 리가 없지. 같은 공직자들끼리. 안 그렇다고요. 너무나 사소한 거짓말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객관성을 잃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사건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검찰이 제3자 입장이나 객관적인 무슨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요. 당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를 접할 때 한 번쯤 의심하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들레 고일석 기자의 기사는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